침실 한 개인 주택, 0.5룸이라고 하는 침실 한 개의 주택은 8평부터 한 12평 정도까지 크기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침실이 2개인 소로형 주택의 경우에는 작게 구성하면은 11평부터 한 15평 정도까지의 평형수를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일기 정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가구 주택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건축물의 볼륨을 이제 찾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평면 구성이 다가구 주택의 한 층의 공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땅을 갖고 계신 분이다, 혹은 땅을 이제 찾고 계신 분이다 라고 치면은 그 땅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임대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시작 전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가구 주택은 2층과 3층에 임대 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4층에 보통은 이제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1층에 주차장과 상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이유는 정북 1조 사선이 이렇게 가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기준층, 즉 2층과 3층의 임대 세대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땅이 있습니다. 땅의 용도를 찾아보시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여러가지 준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거를 찾아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건물의 이 외곽 공간 안의 면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건폐율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평에 땅이 있는데 건폐율이 60%다. 그러면은 60평의 건물을, 한 층이 60평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지역 지구란 것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 지구를 알기 위해서는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주소를 입력하면은 내 땅의 지역 지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지구를 통해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한 층에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층에는 다가구 주택의 한 층은 공용 공간과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용 공간은 계단실, 복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으로 외부에서 공용 공간을 통해서 들어와서 각 임대 세대로 이렇게 분산되는 역할을 해주는 동선 공간입니다. 이 동선 공간은 자세히 보면은 계단과 복도 그리고 엘리베이터실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실은 보통 이 공간인데요. 우리는 엘리베이터실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보통은 씁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쓰는 이유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면적에서 이득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이렇게 세 가지의 조합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가능한 가짓수를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지금 총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주로 쓰여지는 계단의 형식은 이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다가구 주택의 층고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이즈의 계단 사이즈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몇 세대의 임대 세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복도 공간이 틀려지게 됩니다. 제일 작은 복도 공간을 갖는 이 1번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평 정도가 보이는데요. 그 외에 이제 두 세대 이상이 3세대, 4세대, 뭐 4세대, 5세대 될 수 있겠죠. 이런 임대 세대를 갖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복도 공간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복도 공간을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복도 공간이 보시면은 8.4제곱미터, 8.3제곱미터, 8.24제곱미터로 대략 2.5평을 갖습니다. 계단 공간은 2.9평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5.4, 대략 한 5.5평 정도의 공용 공간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세대의 공용부는 5.5평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큰 대형의 아파트나 대형의 건물들은 이제 당연히 이 공용 공간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100평 이하의 소형 건축물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공용 공간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평의 땅이 있습니다. 건폐율은 60%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건축물을 한 층 바닥의 면적이 최대 60평인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평에서 공용공간 5.5평을 제외하고 나면은 54.5평이 이제 우리가 주거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요. 그럼 이 54.5평을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원룸 평면이고요. 8.16평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오룸이라고 부르는 침실과 거실 겸 주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의 원룸 주택은 지금 이 평면의 경우에 38제곱미터, 즉 11.5평 정도로 이제 보입니다. 이 평면은 조금 옛날의 평면 같습니다. 침실, 하나 큰 침실, 옷방 정도의 사이즈가 될, 옷방 정도는 아니네요. 2700에 2100 정도니까 넓진 않지만, 요즘 나오는 평면들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 않은 침실을 갖고 있는 이 집의 경우에는 45제곱미터, 13.6평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공용 공간이 있고, 공용 공간 주위로 한 세대, 두 세대, 그리고 세 개의 임대 세대가 있고요. 각 세대는 침실을 하나,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침실이 2개인 투룸형 주택의 면적은 현재 38제곱미터입니다. 11.5평이고요. 이거는 이제 같은 건물에 방을 3개로 구성한 평면입니다. 그래서 방 3개로 구성했을 때 임대 세대가 하나, 2개가 나오고요. 침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때 면적은 61.8제곱미터, 18.69평, 한 19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건물은 전부 다 이제 임대 세대로 만들었고요. 4층에 이제 있는 평면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요만큼의 면적은 38제곱미터, 11.5평 정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평면을 분석해 봤을 때, 원룸형 주택은 5평에서 8평 정도 혹은 9평 정도의 크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침실 1개인 주택, 0.5룸이라고 하는 침실 1개 주택은 8평부터 한 12평 정도까지 크기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침실이 2개인 투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작게 구성하면은 11평부터 한 15평 정도까지의 평형수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평 이상이 되게 되면은 침실 한 3개 정도를 이제 3개 정도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우리의 기준층 평면 안에 임대 세대를 몇 개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한번 내가 보고 있는 땅에 임대 세대가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 위치 서울에 지금 대지 면적 100평의 땅이 있습니다. 토지 이름에서 내 주소를 검색해 보니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그래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내 대지가 이렇게 100평의 대지가 있는데 그 안에 건물을 60평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구 주택을 지을 거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공용부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제 복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용부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게 이제 5.5평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주거부의 공간이 54.5평이 남게 됩니다. 자, 54.5평으로 이제 우리는 임대 세대를 채우면 됩니다. 자, 아까 1.5룸의 대략적인 면적이 기억이 나시나요? 대략 10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54평을 이제 한 10평 혹은 11평으로 나누게 되면은 4개에서 5개 정도의 이제 1.5룸형 주택이 나올 수가 있고요. 3룸으로 침실이 3개인 방은 이제 15평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대략 방이 침실이 3개인 것은 한 3개 정도 유닛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침실이 3개인 거를 2개를 놨더니 대략 30평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24평을 침실 2개인 것 2세대로 꾸밀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대지 혹은 보고 있는 대지의 임대 이제 세대 수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지만은 실제로 거의 맞아 떨어지니 너무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한번 이것을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서 한번 지어져 있는 건물과 그 땅의 면적 또 주소를 통해서 이제 지역 지구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 지구를 통해서 건폐율을 찾아보시고 실제 지어진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이제 나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좋은 평면이 어떤 것인지,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평면은 어때야 하는지 한번 그것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